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왜 당신을 따르며 가르침을 배우는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의 진리를 깨달으며 더 나은 길을 걷기 위해 나를 따른다. 하지만 그 길은 너희가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다. 나룻배에 올라탄 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강을 건너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는 너희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이 배를 어깨에 메고 다닌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내 가르침 또한 이 배와 같다. 너희는 나를 따르고 의지하지만 그것은 너희가 강을 건너기 위함일 뿐이다. 너희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영원히 나에게만 의존하려 한다면 그것은 배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은 제자 중 한 명을 바라보며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배를 이용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네 발로 걷지 않고서는 강 저편의 숲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스스로 걸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삶에서 어떤 배나 다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내가 걸어야만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진리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오직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 일화를 통해 부처님은 스승이나 외부의 도움은 단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일 뿐 삶의 여정을 완성하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와 실천이라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며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려 했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오늘의 이야기는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의지하지 말라는 걸까?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하죠. 내가 정말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아내는 가정을 책임지며 남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던 아내는 그동안 너무나도 의지하던 남편 없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녀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내 전부였지만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면서 진정한 자립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의존하지 않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다룹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신을 의지하라. 다른 어떤 존재도 내 삶의 지주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고립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충실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가장 의지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의지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으신가요? 오늘 방송에서는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는 법입니다.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지나쳐 스스로를 잃게 된다면 우리는 불안과 공허함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의지하지 않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학창시절부터 모든 결정을 가족에게 의지했습니다. 진학할 학교, 취업할 회사, 심지어 점심 메뉴까지 항상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는 그가 독립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는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그는 문제를 분석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삶이란 나를 믿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는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다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외부의 빛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빛을 밝혀라. 이는 우리가 진정한 평온을 찾으려면 외부가 아닌 내면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혹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나요? 그 중심이 갑자기 흔들리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며 모든 결정을 맡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면서 아내는 혼자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지만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면서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제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우리 관계도 더 건강해졌어요.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홀로 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내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의지하지 않는 삶을 위한 두 번째 원칙인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의존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혼자 살아갈 수는 없지만 관계에서 경계가 무너지면 의존적이고 불균형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그의 친절에 고마워했지만 점점 더 그에게 모든 일을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업무는 뒷전이 되었고 결국 그는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나를 돌보지 못한 건 내 책임이었구나. 그는 팀원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요청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역할을 넘어서는 도움은 제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했고 팀원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협력,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불교에서도 관계의 경계와 관련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돕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도움이 지나쳐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셨습니다. 물을 나누되 너의 그릇이 비지 않도록 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고 있지 않나요? 그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봅시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중 한 사람이 항상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갔지만 점점 자신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은 감사하지만 제가 저만의 선택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의 독립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각자 자신의 책임과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가시, 도친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따뜻한 관계를 만든다. 이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은 우리의 자아를 지키는 동시에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원칙을 통해 우리는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지하지 않는 삶을 위한 세 번째 원칙인 내면의 힘을 기르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삶을 위해 어떻게 내면의 강인함을 키워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지하지 않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면의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한 여성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진로를 결정해 주었고 친구들은 그녀의 선택을 대신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부모님과 멀리 떨어지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자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녀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그날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매일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냈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산만해지지만 잘 길들여진 마음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내면의 힘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노력을 통해 길러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힘을 기르고 있나요? 그 힘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논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농사에 큰 피해를 주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지만 그는 놀랍도록 차분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가 내 논을 망가뜨렸지만 내 마음은 망가뜨리지 못했어요.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내면의 힘을 믿으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했고 결국 그의 가장 풍성한 수확을 이루어냈습니다. 내면의 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이 힘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거나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신을 주는 연습을 하거나 작은 도전을 스스로 해내며 자신감을 키워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법칙을 세우지 못한 자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기 마련이다. 이처럼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야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일은 단지 어려운 순간을 견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 어떻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완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고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며 내면의 힘을 길러가는 삶은 단순히 외부의 의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 동업자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며 그의 의견에 의존했습니다. 동업자가 떠난 후 혼자 남겨진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나는 사업을 이끌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그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씩 스스로의 힘으로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의지하지 않는 삶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의존에서 벗어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홀로 걷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간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삶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에게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은 외부 환경이나 누군가의 도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삶에서 자립의 균형을 찾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르신의 짧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는 오랜 친구의 도움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날 친구가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그는 작은 농사를 시작하며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의존하지 않는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고 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내면의 힘을 길러가는 삶은 단순히 독립적인 삶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삶의 주체로 살아가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부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입니다.